전업투자의 전설, 남석관의 실전투자의 정석, 1분기에 사서 20-30% 수익 만드는 투자법. 전업투자의 전설, 남석관, 증권회사 실전투자대회에 입상을 4번이나 하셨습니다. 그것도 1위 1번과 2위를 3번이나 하셨네요. 1천만 원으로 시작한 전업투자자의 생활이 어느새 20년이 훌쩍 넘었습니다. 저로서는 대선배님이시네요. 남석관님이 실전투자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이 책이 당연히 단타에 대한 책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실전투자대회의 입상은 단기간에 고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대부분 단타를 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중기투자로 대회에서 입상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요. 중기투자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입상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면 됩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을수록 뭔가 이상해요. 단타 얘기는 안 나오고 장기 투자 얘기만 계속합니다. 그래서 저는 책을 읽다가 멈추고 책 표지를 여러 번 다시 봤어요. 내가 잘못 봤나? 그리고 78페이지에서는 정점에 다다릅니다. 이름만 들으면 웬만한 사람들이 다 아는 가치 투자들의 거장, 벤저민 그레이엄, 워렌 버핏, 피터 린치, 존 템플턴, 이 4사람의 투자법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주 좋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세계적인 투자 거장들의 종목 선정 기준이 아주 잘 정리되어 있어서 장기 투자자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도 따로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을 읽는 중간에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책은 단타에만 치중한 책이 아니다. 남석관님이 활용하시는 단기, 중기, 장기 투자 모두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들이 단기 매매에 치중한 반면에 남석관님은 계좌를 3개로 나눠서 단기 매매뿐만 아니라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시네요. 특히 선취매를 통한 중장기 투자로 3-4개월 만에 무려 20-30%의 높은 수익을 거두시는데요. 이 부분은 이 영상의 뒤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하지만 가치주는 탄력이 낮아서 안 한다고 하시네요. 알고 봤더니 남석관님은 대학원에서 금융투자를 전공하셨습니다. 이론과 실전 모두 겸비하셨네요. 남석관님이 4차 산업혁명과 연관해서 유망하게 보시는 메가트렌드 주식들은 이 책의 앞쪽에 설명되어 있습니다. 전문 애널리스트가 아니신데도 2018년도에 이미 이런 통찰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놀랐습니다. 이 책에 나온 대로 세상의 변화를 주도하는 기업들을 평소에 유심히 관찰해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의 변화를 눈여겨보고 사람들의 실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살펴봐라. 대표적인 예로 예전에 중고등학생 사이에서 노스페이스 옷이 유행했을 때는 영업무역의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셨었고요.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전 세계적으로 유행할 때는 DI를 매매하셨고, 관람객 1,500만 명의 영화 명량의 경우에는 대성창투를, 그리고 최근에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는 편의점 관련주들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틈틈이 해당 산업군과 기업에 대한 기사, 정보, 이슈, 트렌드들을 분석하고 학습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항상 하는 말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의 생활을 바꾸고 있는 기업들을 주목하라. 남석관님은 각종 세미나, 강연, 방송 등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그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묻는 질문 5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투자할 종목은 어떻게 고르는가? 주식 매수의 시기는 언제인가?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되는가? 그리고 매수하지 말아야 할 주식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보유하고 있는 주식을 언제 매도하는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석관님의 중장기 투자법. 최소 3개월 이상 주식을 보유하는 중장기 투자를 병행하시는데, 이 중장기 투자법으로 인해서 큰 자산을 만드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이 중장기 투자는 투자 금액이 상대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매매는 1년에 한두 번밖에 안 합니다. 보통은 1분기에 매수해서 2, 3분기에 매도를 하는데 약 3-4개월 만에 20-30%의 높은 수익을 거둔다고 하네요. 그럼 언제 사야 될까요? 매수 타이밍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직접 만드신 증시 사계론에 따르면 1분기, 특히 1월, 2월이 매수 기회입니다. 한국 시장은 보통 1분기에 안 좋고 2분기에 좋다고 합니다.
여태까지 20년 이상 주식을 하시면서 3월과 5월에 시장이 안 좋은 경우를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1, 2월을 매수 기회로 삼습니다. 반면에 하반기에는 좋은 종목을 찾기가 어렵다고 하네요. 그럼 어떤 주식을 매수해야 될까요? 먼저 기술적 분석입니다. 1분기에 지수가 상승하는 초기에 업황이 좋은 산업군 안에서 횡보하거나 저점을 다진 후에 골든크로스가 발생하고 정배열을 만들며 우상향하는 종목을 고릅니다. 이때 외국인과 기관이 연속해서 순매수하면 좋고요. 특히 양매수이면 더 좋습니다. 업종이 좋은 산업군은 증권회사 보고서를 참고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기본적 분석을 통한 종목 선정입니다. 당연히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 기업이어야 되겠죠? 이것은 재무제표를 통해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중요시 봐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자본금과 발행 주식 수입니다. 특히 테마주의 경우는 더 그런데 자본금이 적고 발행 주식 수가 적은 주식이 리스크가 적으며 상승폭도 훨씬 더 큽니다. 그리고 증권사 보고서를 통해서 2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들을 간출입니다. 기본적 분석의 두 번째 조건은 경제적 해자입니다. 해자라는 것은 진입 장벽으로 보시면 되는데요. 진입 장벽이 높기 때문에 다른 경쟁자가 넘볼 수 없는 기업들이 더 좋습니다. 여기서의 진입 장벽을 예를 들면 소비자가 신뢰하는 브랜드 등의 무형 자산을 가진 기업, 혹은 교체나 전환 비용이 높아서 쉽게 사람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는 기업, 또는 비용 절감에 있어서 우위에 있어서 가격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외에 기본적 분석의 조건은 세 번째로 전망이 좋은 산업군 내에서 1등 혹은 업종 대표주가 되겠고요. 네 번째는 경쟁력 있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는 기업입니다. 우리가 사지 말아야 할 주식들도 있습니다. 먼저 경영자 관련 사고가 많은 주식, 특히 임직원의 횡령이나 배임이 발생한 종목들이겠죠. 이런 종목들은 내부 통제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관리 종목으로 지정된 기업들, 그리고 적자폭이 큰 기업들, 혹은 주가가 너무 낮은 종목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특히 동전주, 1,000원 미만의 동전주들은 조금 더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본금은 큰데 주식수가 많은 종목들, 혹은 전환사채나 신주, 인수권부 채권 등의 발행이 잦은 기업들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물량 문제 때문에 급등하다가도 갑자기 급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기술적인 분석에서 우리가 피해야 될 종목들은 주봉상 장기 이동평균선이 하락 추세인 종목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발전 가능성이 없거나 경쟁력이 없는 기업일 확률이 높습니다. 혹은 고점에서 데드크로스가 발생한 종목들입니다. 이런 기업들은 주가가 장기 하락 추세로 진입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식을 샀다면 언제 매도해야 될까요? 중장기 투자는 고점을 모르기 때문에 최대한 고점까지 기다렸다가 분할 매도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아래에 매도 신호가 나오면 매도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 상승 추세의 하단선 이탈. 두 번째, 이동평균선의 데드크로스. 이럴 경우에는 장기 하락 추세로 진입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취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일봉상 쌍봉이고요. 네 번째는 고가권에서의 대량 거래 장대 음봉입니다. 특히 이 대량 거래 장대 음봉을 조심하라고 강조하셨어요. 이럴 경우에는 무조건 매도로 접근한다고 하십니다. 다섯 번째는 추가 상장 물량이 나올 경우입니다. 유무상 증자 혹은 기관들의 보호 예수 혹은 전환사채 등의 물량이 나올 경우죠. 그리고 중기 투자로 샀는데 갑자기 급등할 경우에도 매도합니다. 주가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올 확률이 많기 때문에 매도한 후에 다시 하락하면 그때 재매수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전업투자의 전설, 전업투자 20년 경력의 남석관님의 투자 철학과 1분기에 사서 20-30%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중장기 투자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